일단 뒤에 놔. 뒤에 놔. 그냥 빨리. 일단 하게. 자, 14페이지 펴놨죠? 자, 정읍사랑 처용가를 갈 거야. 일단 칠판 먼저 보자. 정읍사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하다. 얘들아, 잘 봐야 돼.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대가요를 봤지. 고대가요. 고대가요. 그래서 일단 정읍사도 마찬가지 고대가요예요. 자, 밑줄 쳐놓으시고. 근데 혹시 고대가요 특징이 두 개였던 거 혹시 기억나? 하나는 집단 주술적가요. 하나는 개인의 마음을 드러낸 서정가요. 자, 요거 뭐래요? 서정시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성격 중에 기원적이야. 뭔가 신성한 존재한테 무언가를 기원하는 내용이 나올 거야. 자, 그리고 주제 나왔네. 행상 나간 남편의 무사기한을 기원했대. 행상이 뭘까, 얘들아? 행상이 뭔 줄 아는 사람? 행상. 몰라? 상인이. 상인이야, 상인. 안 해. 장사꾼. 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이야. 알겠니? 그러면 남편이 돈 벌려고 어때? 돈 벌려고 나갔지? 근데 밤 됐는데 안 돌아와. 그래서 무사기한을 기원하는 거야. 얘들아, 이 노래가 언제 노래인 줄 알아? 삼국시대 때 삼국에 해당한 나라가 무슨 나라 있어요? 삼국. 뭐야, 매국노야 니네들? 고구려, 백제, 신라죠? 이게 백제 노래야. 그럼 이 시대 때 통신 수단 같은 게 있겠냐? 우리처럼 이렇게 핸드폰 이런 게 있겠냐? 전혀 없잖아.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러면 어쨌든 간에 연락할 수단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뭔가를 기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남편의 무사기한이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1번의 별표. 현재 전하는 유일한 어느 나라의 노래래? 백제 알아야 돼. 그 다음에 국문이 뭐예요? 국문. 힌트 세종대왕. 한글. 그지? 백제 때 한글이 있었다는 거야? 아니야. 원래 한자였어, 한자. 근데 나중에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이 한글 만들었지? 그때 이걸 한글로 번역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국문으로 표기되어 전해오는 가장 오래된 노래고, 자, 3번의 별표. 나중에 우리 조선시대 가면 시조 배운다, 시조 형식의 원형을 가진 노래니까 삼국시대 때 백제 노래가 훗날 어느 시대까지 영향을 줬다? 조선까지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시조 형식의 원형을 가진 노래라는 겁니다. 자, 내려가면 잠깐 1등급 쪽 봐보세요. 1등급 노트라고 있을 거야. 1등급 노트 잠깐 봐봐. 자, 여기서 달이 나올 거예요. 별표 3개 치세요. 이 작품에서 제일 중요한 소재가 달입니다. 달. 자, 달의 이미지와 상징. 첫 번째, 소망의 기원의 대상이다. 소망과 기원의 대상이다. 자, 누가 무사하게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남편. 그리고 자, 조금 더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인생 행로의 어둠을 물리치는 광명의 상징으로 보기도 한대. 그러니까 어두운 인생을 밝혀주는 존재로 보기도 한다는 거야. 알겠지? 그럼 이거는 약간 고차원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두 번째보다는 첫 번째 해석을 많이 씁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화자의 정서태도. 화자인 아내는 남편이 처해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의 동그라미. 이거를 이 작품에서는 증디라고 표현해. 증대라고 표현해. 알겠죠? 그래서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무사 귀환하기를 빌고 있다. 됐어요? 오케이. 그럼 이제 작품으로 우리 가보자. 자, 작품으로 가도록 해봅시다. 자, 정읍사 한번 읽어볼게요. 쭉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설명해줄게요. 일단 봐봐. 책 봐봐. 자, 들하. 이게 달이야. 높이곰 도다샤. 어기야 머리곰 비치오시라. 어기야 어강교리 아으 다롱들이. 저제 여러 신고요. 어기야 증대를 드대 올시에라. 어기야 어강돌이. 어느이다 놓고시라.
어기야 내가 는데 정글을 시해라. 어기야 어강들이 아으 다룬들이. 자 완전히 무슨 외계어 같죠? 보통 우리가 중등 때는 이거를 더 알기 쉽게 풀어서 줘요. 근데 이제 고등부터는 이 문구 그대로 줍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부터 다시 갑니다. 달하, 높이곰, 도다시아 나왔지? 그럼 여기서 일단 뭐 체크해야 돼? 달이지 달. 달 동그라미. 자, 뭐라고 써야 돼요? 기원의 대상. 지금 화자는 남편의 무사기한을 빌고 있는 거야. 그럼 누구한테 빌고 있는 거야? 누구한테? 달한테 달. 알겠니? 그래서 신성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하는 뭘까요? 여러분들 하가 뭘까? 하. 하가 존칭 표현이야. 이 시대 때 존칭 표현이래. 존칭. 됐나요? 그러니까 달은 말 그대로 달이고 달님 또는 달이시여 할 때 님 혹은 이시여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야. 자 그리고 높이는 뭐겠어? 높이 여기 높이지 말 그대로 높이. 자 그럼 꼼이 뭐냐 이거야. 꼼. 꼼이라는 거는 강세 표현이래요. 세게 말한다는 거야. 그러면 세게 말한 이유는 뭐 때문에 세게 말할까?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냥 높이 이거야. 높이 높이야. 높이 높이. 알겠지? 이 소리야. 그래서 도다샤 도드세요. 높이 높이 도드세요. 그 소리입니다. 여기가 됐죠? 자 그다음 어기야 머리곰 비치오시라. 자 여기서 곰. 자 곰도 마찬가지 무슨 표현 똑같이? 강세 표현. 자 그러면 저기서 머리가 뭘까? 멀리래. 멀리. 알겠니? 멀리 비치시오. 자 그럼 이제 여기 여러분들이 처음 본 데가 있어요 지금. 어기야 어랑돌이 어강돌이 아으 다롱들이. 이 뭘까요? 이런 걸 뭐라 하냐면 얘들아 여음구라 그래. 여음구 뭐 후렴구 여음구 이렇게 부르거든. 너희들 보통 우리가 대중가요 있잖아. 대중가요에서 노래 가사 중에 의미가 있는 가사도 있지만 의미가 없는 가사도 있지 않냐? 특히 아이돌 노래에 그런 거 좀 있는데. 그럼 왜 그런 걸 넣었지? 흥을 돋우려고. 알겠지? 그러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데 그죠? 그냥 흥을 돋우려고 집어넣는 가사들이 있어요. 이 고대가요 자 백제 점읍사에서도 어기야 어강돌이 아으 다롱들이는 여음구 흥을 돋구기 위해서 한 거지 어떤 특정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의미 X를 꼭 써놔야 돼. 그냥 흥을 돋구기 위해서 쏜 것 뿐이죠. 어떤 특정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요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저제 여러 신고요. 자, 보세요. 저제. 이거 동그라미 쳐야 된다. 이게 시장이야.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 여러 신고요는 시장이 가 계십니까? 시장에 있으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저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뭐야? 남편의 직업이 뭐야? 아까 돌아다니는 상의를 뭐라 그랬어? 행장. 행상이라 했지? 그래서 남편의 직업이 행상 또는 상인임을 알 수 있다. 자, 그 다음 어기야 증대를. 자, 요거 별표. 저제가 사랑이에요. 어? 시장이에요. 시장. 물건 사고 파는 시장. 여기 배서 써있잖아. 시장에 가 계십니까? 자, 증대. 이거 별표 쳐야 돼. 자, 이거 뭐야? 여기서 두 번째 중요한 게, 첫 번째 중요한 게 달이고, 여기 별표 쳐놓을까? 두 번째 중요한 게 증대야. 이게 뭘까? 위험한 거. 위험한 것. 누가 생각하는 위험한 거야? 누가 생각하는 위험한 거? 화자가 생각하는. 그죠? 화자가 아내잖아. 화자가 생각하는 모든 위험한 것들을 뭐라고 표현한 거야? 증대라고 표현한 거야. 알겠니? 그래서 꼭 알아야 돼. 증대를 드대 올시에라. 아, 위험한 곳을 디딜까 두렵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꼭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가보자. 어기야 어강돌이. 그다음에 자, 어느이다 놓고시라. 이거 봐봐요. 요거는 필요 없고, 요거는 똑같이 얘들아 여음구야. 그냥 써줄까? 똑같아 여음구.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노랫가락입니다. 자, 그리고 어느이다 놓고시라. 어느이다 놓고시라. 이거 봐봐요. 어느 곳에나 짐을 풀어 놓으십시오. 자, 내가 짐이 많으면 어때요? 확실히 돌아다니기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고 오히려 어때? 가다가 넘어질 수 있어? 없어? 있겠죠. 어두워 죽겠는데 짐까지 많으면. 그러니까 차라리 그 짐을 그냥 놓고 오라 이거야. 짐보다 남편 네가 더 중요하니까 그죠? 어느 곳에 아무데나 짐을 풀어 놓으세요. 이게 어느이다 놓고시라야. 자, 그리고 어기야 내 가는데 점글을 쎄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요거 내 가는데. 요 내 동그라미 잡았네. 네. 이 내는 얘들아 중의적 표현이거든. 중의적 표현이 뭐야? 의미가 몇 개 이상? 두 개 이상. 자, 바로 화자이기도 하고 또는 임이기도 해. 임은 남편이야. 이 두 개로 해석돼. 왜 두 개로 해석하는지 아세요? 부부는 일심 동체. 들어봤지? 안 들어봤으면 지훈에다 알아두세요. 우리가 흔히 옛날 말로 부부는 일심 동체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부인이고 부인이 남편이다 이 소리야. 됐지? 그래서 아 내가 논데 점글을 쉐라. 자, 점글을 봐봐요. 날이 저물까. 그러니까 내 남편이 가는 곳에 날이 저물까. 자, 글을 쉐라. 쉐라 동그라미 쳐. 쉐라. 이것도 별 붙여놔. 쉐라는 뭐냐면 바로 두렵다는 거야. 두렵다. 뭐뭐 때문에 두렵다 라는 의미예요. 쉐라는 뭐뭐 때문에 두렵다. 자, 그런 의미가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면 똑같아 얘들아. 어기야 어강돌이 아으 다름들이 똑같이 나왔지?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뭐니? 야, 밑에 얘네들 있어. 묶어가지고 뭐라 써주면 돼? 여음구. 자, 묶어서 여음구 의미 X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여음구 의미 X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 자, 그러면 문제를 좀 같이 풀어볼게요. 일단 가에 대한 문제. 자, 책 보세요. 책. 자, 1번 가봅시다. 우리 1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자, 현재 전화는 유일한 백제 가요이다. 자, 2번. 망부석설화와 관련이 있다. 망부석설화 밑에 2번에서 배울게요. 일단 맞아요. 3번. 남녀 상열지사에 해당한다. 남녀 상열지사가 뭔지 아세요 혹시? 응? 남녀 상열지사 잘 몰라? 남녀간에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남녀간의 사랑이나 애정을 표출하는 거 있지. 표출하는 거를 부정적으로 보는 걸 뭐라 그래? 남녀 상열지사라 그래. 그러니까 자 봐봐. 잠깐 봐봐. 쓰지 말고 봐봐. 조선시대 가면 지배계층이 누구야? 조선시대 지배계층? 그래, 왕 말고 또 누구? 양반들 있지. 양반, 조선시대 양반들을 우리가 흔히 사대부라 그래. 사자가 얘들아 선비사자야. 선비가 과거에 합격해서 대부, 관직자로 나아가는 걸 우리가 사대부라 그래. 근데 이 양반이자 사대부들은 무슨 사상을 믿었을까? 성리학 유학이란 걸 믿었거든. 성리학 유학에서는 사랑이란 감정을 약간 좀 어때? 절제하고 억제하는 거를 이상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여자를 엄청 사랑해도 아 사랑해 이러면 안 돼. 이건 얘네들이 뭐야? 중요시하는 거야. 알겠니? 근데 너네 조선 전이 무슨 시대야? 조선 왕조 전이 무슨 시대야? 고려 시대거든. 근데 고려 시대 때는 성리학의 나라가 아니야 얘들아. 그러다 보니까 남녀간의 애정이 좀 억제됐을까? 자유분방했을까? 자유분방해. 정말 자유분방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고려 시대 때는 그죠? 이 남녀간의 애정과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거리낌이 없었다고. 그래서 조선의 사대부들이 이 고려의 그런 남녀간의 애정 문화를 옹호했을까? 비판하고 비난했을까? 비판하고 비난했던 거야. 오케이? 이걸 우리가 남녀 상열지사라 그래. 이거 시험에 나와 나중에.
알겠지? 나중에 나온단 말이야. 자, 여기까지 됐어? 근데 지금 이 노래는 조선시대 노래야, 백제 노래야? 지금 백제 노래 아니니? 맞아? 그러면 남녀상열지사가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안 되지. 남녀상열지사는 조선시대 때 나올 거라고 얘들아. 알겠지? 3번이 틀린 거야. 4번. 한글로 기록되어 전하는 가장 오래된 노래이고 화자의 감정을 자연물에 의탁하여 표현했는데 그 대표적 자연물이 뭐예요? 높이 높이 솟아라 뭐예요? 달. 알겠니? 자, 2번 문제 간다. 자, 가의 배경설하이다. 전라도 정읍에 사는 한 행상이 집을 떠나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자 그의 아내가 산 위 바위에 올라가 남편이 간 곳을 바라보며 남편이 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을 진흙에 빠지는 것에 비유하여 노래로 불렀대요. 세상 사람들은 훗날 아내가 올라가서 남편을 기다렸던 바위를 망부석이라고 했답니다. 이게 바로 망부석설화예요. 그러면 1번 남편을 걱정하는 아내의 급진한 마음을 달에 의탁해서 표현했어. 맞지? 2번 남편을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다른 여인에 대한 원망의 심정. 다른 여인? 원망심정? 이런 거 일단 본 적 없잖아. 2번이 틀린 거야. 남편이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거나 유혹에 넘어가서일 수도 있어. 행상 나간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모습에서 인고의 미덕을 갖춘 전통적 여인상을 찾아볼 수 있고 망부석이라고 하는 말이 전해질 만큼 남편을 절실하게 기다렸더니 화자의 남편을 향한 사랑의 감동을 받았다. 자, 마지막 문제. 자, 우리 3번 문제 가볼게요. 철우. 머리곰을 해석하면 멀리멀리란 뜻이야. 맞지? 영균. 어기야 어강돌이 아으 다롱들이는 시성정계상 꼭 필요한 표현이야? 아니야 얘들아. 생략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 영균 땡. 윤미. 증대는 흙탕물 고인 곳, 위험한 곳을 의미하지. 맞죠? 자, 미니. 내가 는데 내는 화자 자신일 수도 있고 임 남편을 의미할 수도 있지. 맞죠? 부분의 일심동체. 자, 드디울 씨라 디디지 마십시오. 점글을 세라 저물지 않습니다로 해석할 수 있어. 맞을까? 아니요. 저물지 않습니다. 그건 아니잖아. 맞지? 왼쪽에 해석 보면 어차피 아닙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작품으로 갑시다. 자, 이제 다시 작품 개관으로 와보세요. 자, 이제 우리 고대가요까지 오늘 배웠거든요. 자, 여기 옆에다 씁니다. 자, 여기 갈래 옆이 뭐라고 써있어요 지금? 팔구체향가 뭐예요? 자, 쓰자. 여기다 쓰자 이렇게. 자, 우리가 고대가요부터 배웠었지. 이 고대가요 다음에 등장한 게 향가라는 작품이야. 자, 고대가요 다음이 향가야. 됐니? 근데 향가는 4구체, 8구체, 10구체 향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이 4개, 8개, 10개 되어 있다는 거야. 자, 그리고 왜 향가라고 하는 미래이 붙여졌을까 얘들아? 가짜는 노래 가짜고 향이 뭘까? 향찰이라고 그래. 향찰. 어? 야, 우리나라 한글 전에 뭐 썼겠어? 한글 전에 한자 썼겠지. 한자를 우리말에 맞게 변형시킨 거를 뭐라 그래? 향찰이라 그래. 향찰, 이두, 향찰, 구결. 나중에 고등 가면 배워요, 여러분들. 알겠지? 그래서 자, 향찰로 부른 노래라 해가지고 뭐라고 한다? 향가라고 합니다. 그렇죠? 특히 어느 나라에서 유행했냐면 바로 삼국을 통일한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신라죠? 그래서 신라에서 크게 유행했던 노래고 고려 초까지 이어졌어요. 이 향가가. 자, 그러면 이제 읽어볼게요. 첫 번째 팔구체 향가다. 팔구체 향가고 성격은 주술적 축사적이래. 자, 축사적 밑줄 쳐봐. 축사적 밑줄. 자, 밑에 주제 써있네. 축신 밑줄. 축신 축사. 자, 뭐를 쫓는 거래? 엑소시스트네. 귀신을 쫓는 거네. 귀신을 쫓는 거네. 알겠지? 그래서 아내를 범한 역신을 감복시켜 물러나게 했대. 뭔 말인지 우리가 배울 거야. 자, 일단 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지가와 변형작품 해가로부터 이어지는 밑줄.
주술시가의 백을 이었고, 그리고 고려가요, 우리 이제 다음에 고려가요 배울 겁니다. 자, 고려가에 나오는 처용가의 모태가 됐다. 그러니까 구지가로부터 특징이 이어졌고 고려시대의 영향도 줄 거다, 그 소리입니다. 자, 여기 이제 별표 치세요. 2번은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벽사진경. 사악한 귀신을 물리치고 경사를 맞아들인다는 소리래. 그걸 벽사진경이라 하는데, 자, 요거의 성격을 띤 본격적인 무가의 기원이 됐다. 무가에서 무자가 뭘까요? 무당할 때 무자야. 무당할 때 무자. 알겠지? 자, 그 다음에 3번. 한글로 표기된 고려가요 처용가의 똑같은 구절이 전함으로써 향찰 해독의 단서가 된다. 향찰 동그라미. 자, 이 노래는 뭐로 됐다? 향찰이란 거로 됐다. 고등 가서 배워요. 자, 그걸 해독할 수 있는 단서가 될 거래요. 그리고 의식문 또는 연의의 성격을 띠고 고려와 조선시대까지 이어졌대요. 자, 이제 작품 보면서 하나씩 해봅시다. 뭔 말인지. 자, 일단 1등급 노트부터 보자. 자, 봐봐요. 화자의 정서와 태도. 자, 아만을 어띠하리꼬. 자, 일단 별표 미리 쳐놔요. 이거. 자, 일단은 우리가 이 작품을 안 배웠지만 한번 너희들이 생각해봐. 어찌하리꼬. 아, 어쩔 거야. 그럼 여기서 느껴지는 화자의 정서는 뭔가 의지적이고 극복하려는 것 같아? 아니면 그냥 그 상태로 받아들이는 체념적인 것 같아? 체념인 것 같지? 일단 그거 체크하는 거야. 오케이? 자, 이미 다른 사람의 여자가 되어버린 상황에 대한 첫 번째 뭐라고? 체념.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대상에게 바치는, 뭔 말인지 알게 될 거예요. 관용. 동그라미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체크하자는 거야. 어찌하리꼬를 통해 체념과 관용을 알 수 있다. 자, 두 번째, 작품의 주술적 기능. 역신을 물리치기 한, 역신이 이제 뭐예요? 귀신이야, 귀신. 여기 작품에 나오는 귀신. 자, 역신을 물리치기 한 축사 동그라미. 자, 축사란 뭐예요? 악함을 쫓는데, 악함을 쫓는 노래로서 고대가요 구지가의 주술성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걸 벽사진경이라고 했죠. 오케이? 자, 그리고 내려가면 향가 특징을 살짝 봅시다. 여기 가보세요. 여기 이거 어차피 내신 들어갈 때 다시 해야 돼요. 지금은 그냥 맛보기 보자. 향가는 신라 때부터 고려 초까지 향유했던 것으로 향찰로 표기된 우리 고유의 시입니다. 자, 일단 요것만 동그라미. 신라 때부터 향찰로. 이것만 알아두세요. 일단 신라 때부터 향찰로. 그 다음 한자의 음각 뜻을 이용한 향찰. 자, 밑줄. 그러니까 우리나라식 한자라고 보면 되겠네. 자, 형식은 별표, 사구체, 팔구체, 십구체가 있고요. 자, 그리고 너희들 삼국시대 때 주요 종교가 뭐였는 줄 알아? 불교야. 그리고 신라에서 유명한 군사단체를 뭐라는 줄 알아? 꽃처럼 아름다운 남자라는 뜻의 화랑도야. 들어봤어? 화랑도? 안 들어봤으면 알아야 돼. 그래서 작가는 불교의 승려라든지 신라의 화랑들이었대. 자, 수록문화는 그냥 읽어볼게요. 삼국유사의 14개가 전해지고 있고 균여전에 11개가 이어지고 있답니다. 자, 국문학 사상 최초로 정형화된 서정시. 자, 잘 들어. 국문학 사상 최초의 서정시. 이게 아니야. 뭐가 중요하냐? 이게 중요한 거야, 얘들아. 최초로 정형화된 서정시. 요게 중요한 거야. 정형화된이 중요한 거야. 형식성이 뛰어나다는 거야. 형식성이 뛰어나다. 자, 그 다음 신라어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우리 문학의 주체성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자, 뭐 어쨌든 우리는 작품으로 이제 들어가 봅니다. 자, 봅시다. 팔구체니까 팔행이에요, 여러분들. 팔행. 자, 요거 한번 읽어볼게. 자, 한번 책 봐봐. 자, 서울 불기달에 밤들이 논이다가 들어자 자리 보곤 가라리 내이어라. 둘은 내에 얻고 둘은 뉘에 얹고 본디 내해다 말은 아만을 어띠하리꼬. 자, 이렇게 일단 나왔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1구부터 가볼게. 자, 서울 불기달에 이렇게 써있지. 일단 서울의 동그라미 얘들아.
서울의 동그라미. 자, 처용가는 신라 노래야. 우리 신라 수도가 어딜까요? 경주예요. 그러면 여기는 경주입니다. 신라 수도 경주. 그리고 불기는 뭐겠어요? 불기. 여기 써있다 얘들아. 불기 뭐래? 밝은. 달에는 달밤에래. 알겠지? 경주 달밤에. 경주의 밝은 달밤에. 밤들이 논이다가. 들이가 뭘까? 들이. 늦게. 밤늦게까지 놀고 다니다가. 알겠지? 자, 밤 깊도록 놀고 다니다가. 자, 들어와 자리 보곤. 우리 집에 이제 자기 집에 온 거야. 자기 집에 들어와 잠자리를 보니. 자, 요거 별표 치자. 요거 이제 별표 치자. 가라리 내히여라. 이게 중요한 거야, 얘들아. 가라리 내히여라. 이게 뭘까? 요 가라리가 뭘까? 가랑이야, 가랑이. 그럼 뭐겠어요? 다리죠, 다리. 그럼 몸뚱아리 없고 다리만이야? 아니지. 그러면 다리라고 표현했지만 어쨌든 간에 두 사람인 거잖아요. 두 사람. 한 사람이 다리 두 개씩 있으니까 뭐예요? 두 사람. 오케이? 그럼 집에 왔더니 두 사람이 있네. 이거야. 원래는 누가 있어야 돼? 한 사람만 있어야 돼. 내 배우자 한 명만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두 사람이 있다는 거야. 다리가 넷이로 본다. 자, 둘은 내해였고 내해가 뭐겠어요, 얘들아? 내해 동그라미 칠까? 내해가 뭔 뜻일까? 중의적 표현. 나의 배우자의 다리고. 알겠어? 내 부인의 다리라고. 알겠지? 뭐 내 부인이든 남편이든. 이게 화자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실히 알 수가 없어, 얘들아. 알겠지? 자, 그래서 자, 둘은 네 사람의 다리인데 둘은 뉘에 얹고 뉘해 별표. 이 뉘해 뭘까? 누구의 것이냐 이거야. 알겠니? 둘은 네 사람의 다리인데 둘은 누구의 것이냐는 거지. 그러면 요거 이제 우리가 뭐라고 써야 돼? 요거 부정적 존재 써보세요. 누구한테 부정적 존재야? 이 시의 화자. 이 시의 화자. 이 시의 화자한테 부정적 존재잖아. 맞지? 자, 요거 가지고는요 학자분들끼리 해석이 4-5개 돼요. 근데 그걸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야. 응? 여기는 대학교가 아니잖아, 얘들아. 그치? 됐어? 일반적으로는 역신으로 봅니다. 가장 교과서 해석으로는 뭐로 본다? 역신. 역신 뭐 역신? 그냥 부정적인 신이야. 전염병을 퍼뜨리고 다니는 신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자, 이해 가셨지? 자, 그래서 역신이 아내한테 침범을 한 거야. 자기 배우자한테. 자, 이게 바로 둘은 뉘에 얹고 둘은 내에 얹고 요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걸 우리가 무슨 법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기 왼쪽에다가 문답법이라 그래요. 문답법. 스스로 물어보고 스스로 답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물어보고 자기 혼자 답하고 있는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문답의 형식을 통해서 역신의 존재를 드러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이다. 본디 내해다 말은 요거 봐. 본디 내 것이었지만 누가? 내 부인이 아만을 어찌하리꼬 뭐라고 써 있습니까? 빼앗긴 것을 어찌하리. 여기 별표. 여기 별표 3개. 빼앗긴 것을 어찌하리.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첫 번째 무슨 태도? 그냥 그 상태를 받아들이는 무슨 태도? 체념. 체념의 태도를 알 수 있대. 됐어? 그리고 지금 막 야, 이거를 얘들아 만약에 바람 피는 장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그렇게 보는 그렇게 해석하는 교수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알겠지? 그래서 그걸 하면 이 시의 화자는 어쨌든 그 사람을 막 치거나 때리거나 그런 장면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맞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뭘 할 수 있다? 그냥 봐주는 거 뭐야? 관용의 태도를 알 수 있다는 거야. 관용. 근데 웃긴 게 뭔 줄 알아요? 이렇게 화자가 체념과 특히 관용의 태도를 보이니까 아내에게 침범했던 역신이 어떻게 됐어? 사라져버렸대요. 알겠니? 그러면 결과적으로 화자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떤 태도로 부정적인 존재를 물리친 거야? 관용의 뭐야? 대응으로 물리친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이렇게 쓰세요. 관용을 통한 벽사 진경을 파악할 수 있다.
관용의 방법으로 부정적인 존재를 물리쳤다는 거야. 됐습니까? 자, 이렇게 내용이 끝난다. 이렇게 내용이 끝나요. 자, 문제 좀 풀어보고 한번 끊고 갑시다 우리. 자, 15페이지 가보세요. 두 문제 풀 거야 얘들아. 두 문제. 자, 5번 가봐. 5번. 나의 갈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야. 지금 처용가야. 그럼 얘들아, 처용가는 고대가요야 향가야? 향가. 5번과 같은 문제는 여러분들 고1 내신에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자, 1번. 형식은 4구체, 8구체, 10구체가 있다. 맞고. 2번. 신라 때부터 고려 초까지 이어졌다. 맞아. 3번. 우리 시가 중 최초의 무슨 시가이다? 정형, 형식성이 뛰어난 정형 시가이다. 맞아. 5번. 이건 그냥 읽고 넘어가자. 삼국유사의 14수, 균여전의 11수가 전해진다. 이거는 너네 학교쌤이 만약에 외우라고 하면 그때 외우면 돼. 알겠니? 자, 4번. 중국 한시를 그대로 모방한 거야? 아니라니까. 향가는 우리 민족의 노래야. 알겠니? 중국의 한자를 그대로 모방해서 쓴 게 아니야 얘들아. 그래서 4번이 틀렸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별표. 자, 7번 문제 별표. 자, 여러분들 한번 실력을 테스트 해보세요. 자, 니은 다시 봐봐. 어찌하리 꼴을 통해서 우리가 화자의 어떤 태도를 느낄 수 있었지? 체념과 관용이었지? 요거랑 가장 거리가 먼 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7번에서. 잘 생각하고 그래 한번 해봐. 하고 있지? 자, 해봅시다. 자, 니은에 나타난 화자정서랑 거리가 먼 거야. 동그라미 1번은 지난 시간에 했던 공무도와 갑니다. 오케이? 그럼 두 번째 줄 봐. 가시님을 어이할고 밑줄. 확실히 체념이죠. 1번 고른 사람 없겠죠? 자, 그 다음에 5번부터 봐봐 얘들아. 5번. 5번의 세 번째 줄 끝에 누구를 원망하리. 이것도 체념 아니야? 그래서 5번도 자 5번도 화자의 정서랑 비슷해요. 그럼 1번, 5번은 절대 고르면 안 돼. 자, 3번 봐봐. 잡사와 두어리만은 선하면 아니올시에라. 이게 뭔 줄 알아? 나를 떠나가는 임을 잡고 싶어. 알겠지? 근데 그러면 이 인이 다시는 안 올 것 같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봐. 그래서 서러운 님 보내옵나니 가시는 듯 다시 돌아오셔서 보내주겠다는 거야. 야, 가버려. 하지만 나중에 다시 왔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러면 현 상태를 지금 이별하고 있는 현 상태를 막으려는 거야? 받아들이는 거야? 받아들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도 얘들아 체념이야. 3번도 체념이야. 자, 그리고 2번.
이게 좀 어려웠을걸? 어디라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미리도 괴리도 없이 맞아서 운이노라. 여기저기서 나를 향한 비난과 돌이 쏟아졌대. 응? 얘들아 그러면 이 돌을 맞아 안 맞아? 맞고 운다 그러고 써있지. 그럼 현 상태 받아들이니까 이것도 뭔 태도야? 체념이야. 알겠니? 자 4번이 정답이야.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도 깊고 불붙는 정열은 사랑보다도 강하다. 아 강낭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의 양귀비꽃보다도 붉은 마음을 흘리라. 뭔가 의지적이지 않니 얘들아? 그죠? 전혀 체념하고 그런 태도는 보이지 않죠? 논게 뭐야 얘들아? 논게 조선 그 밑에 출처 써있잖아. 4번 출처에 논게. 논게가 누군 줄 알아? 한 명도 몰라요? 조선시대 때 일본군이 쳐들어왔던 외란을 무슨 외란이라 그래요? 임진왜란이라 하지. 맞아? 그죠? 그때 여성으로서 적 장수를 이렇게 딱 안고 우물에 빠져 죽었던 여성이 논게야. 적 장수를 죽이려고 몸을 희생했다고. 알겠죠? 그럼 왜 희생한 거야? 나라를 뭐 하려고? 지키려고.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3.1운동 때라고 생각하면 마치 유관순 같은 분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는 이 노래야. 이건 시예요. 그래서 전혀 체념과는 거리가 멀다. 자, 요렇게 문학 좀 맞습니다. 자, 잠깐